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일본 전범 기업들은 배상은 물론 사과 한마디 없는데요.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본적인 근거가 갖춰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근거가 갖춰지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거는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 노역을 한 그 미쓰비시 중공업, 뭐 한일철주금 이런 회사들의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판결을 내리면 이제 손해배상은 결국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돈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배째라 약간 예, 이런 예.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소송에 승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강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다음에 압류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매, 그 매각이라는 건 결국 경매거든요. 예. 경매를 해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현금화된 돈에서 이제 승소한 그 손해배상금을 타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그 매각을 위해서 예. 매각을 하려면 법원에서 매각 명령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런 매각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각 신청을 한 측, 이제 그 피해 할머니들이죠. 매각 신청을 한 측이 있으면은 그 매각 신청을 당한 측,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걸 신문기일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신문기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미쓰비시 쪽에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신문기일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공시송달을 해서 신문 절차 없이 매각 명령을 내릴지 말지 예. 그 결정을 이제 법원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시송달 효력 발생 때문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설명이신데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3월에 대전지법에서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 6건 그리고 상표권 2건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현금화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공시송달이 이번 건 말고도 이제 압류 명령 결정문 이것이 또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압류한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실시를 해야 되겠고 경매에 들어가서 또 매각 대금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배당하는 이 절차들을 더 거쳐야 되는데 예. 이 절차들은 이제 명확하게 몇 월 며칠에 시작이 되고 끝이 나고 거쳐간다라고 하는 게 12월 30일 이후의 일정은 명확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한일 양국 간 외교적인 어떤 이 수습 노력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후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 현금화라고 하는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겠으나 예. 이 현금화가 언제 최종적으로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측은 당연히 이거와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겠죠. 뭐 미쓰비시 측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국제법적으로 규정으로 보면 이게 뭐 위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이게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은 뭐 일본 국가를 보고 지금 손해배상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일본 기업을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결국 개인 대 개인 간의 민사소송이거든요. 예. 그럼 민사소송의 피고는 뭐 외국인이 될 수 있고 외국 기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국내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예. 뭐 국내인 물론이고 외국인이 당연히 될 수 있고 외국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이는데 예. 지금 일본 정치인들이 저런 뭐 관방장관이 지금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제법 예. 위반 소지가 있고 실제 현금화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예. 지금 뭐 각종 그런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오는 좀 정치적인 언사로 보이는 것이고 예.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